네, 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저는 그 합격의 법학원 및 정운사에서 행정 5급 공채시험 및 입법고시 행정 및 통계학 그리고 사회조사분석사 2급 강의를 하고 있는 김대영 강사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번 시간에는 통계분석론 제1회 강의를 진행을 해드리고요. 그래서 그 좋아하는 TV 프로그램 2022년 12월 2022년 연간 10위권 요약 포함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갤럽에서 발표하신 그 통계 분석 자료를요, 제가 분석을 해서 그 내용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통계학이나 뭐 조사 방법론에 대한 통계학 또는 사회조사 분석사 2급 그 시험 준비를 하실 때 필요한 내용을 제가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갤럽의 발표 내용들을 보겠습니다. 코리안갤럽이죠. 발표. 자, 먼저 조사 개요입니다. 예, 조사 기간은 2022년 12월 13일에서 15일, 그죠? 이 사이에 진행이 되었고요. 자, 표본 추출 방법은 이제 무선 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이 이루어졌습니다. 자, RDD라고 하는 것은 Random Digit Dialing의 약자죠, 그죠? 그래서 저희가 전화를 활용한 단순 무작위 표본 추출법이 되겠습니다. 자, 보통 여러분들 그 집에서 유선 전화나 이제 무선 전화로 가끔 여론조사 그 전화를 받아 보셨을 겁니다. 보통 이제 요즘에는 기계로 많이 하죠. 이렇게 기계로 하는데요. 자, 그런데 이제 무선 전화만 포함하게 되면은 대표성이 약해지기 때문에 유선 전화 RDD 10%를 포함하였습니다. 그래서 무선 전화 보유자분들하고 유선 전화 보유자분들을 동시에 포함을 시켰고요. 감안을 하셨고요. 자, 응답 방식은 전화 조사원 인터뷰가 활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뭐라 그럴까 그 RDD 방식을 활용을 했는데 이제 그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이 활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말 그대로 직접 기계음 형태로 이제 전화 조사원 인터뷰가 활용이 됐을 수도 있고요. 근데 보통은 요즘에는 기계음으로 많이 하죠, 그죠? RDD는. 근데 실제 이제 그 표본 추출이 이루어진 다음에 그 실제 그 전화 조사원 사람입니다. 그런 전화 조사원이 인터뷰를 했을 수도 있습니다만 요즘에는 보통 보시면은 기계음으로 많이 이루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조사 대상은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이 이제 그 조사가 되었고요. 표본 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3.1%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95% 신뢰 수준이죠. 자, 이것을 계산하실 때는 저희가 이제 모비율에 대한 이제 구간 추정 방법이 활용이 되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p hat 플러스 마이너스 z 2분의 알파 곱하기 루트 n분의 p hat q hat 거기서 이제 그 Z 2분의 알파가 95% 신뢰 수준이니까 Z 0.025 그래서 1.96이 활용이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표본 오차를 저희가 이제 대표 표본 오차를 계산하실 때는 P hat Q의 2분의 1 0.5씩을 입력을 하시면 되죠. 그리고 그 밑에 분모에 들어가는 n에는 1001명, 1001이 계산이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응답률은 10.9%죠. 총 통화 9,190명 중 1,001명이 응답을 완료하셨어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행정 5급 공채 시험이나 입법고시를 준비하시는 분들 또는 사회조사 분석사 2급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그 모듈에 대한 구간 추정 시 n에 9,190을 입력하시면 안 되고 1,001을 입력하셔야 됩니다. 1,001명 그죠? 이렇게 입력하셔서 구간 추정 값들을 계산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죠? 자, 의뢰처는 한국갤럽 자체 조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코리안갤럽, 한국갤럽의 발표 내용들을 보시겠습니다. 한국인이 좋아하는 TV 프로그램 1위는 2022년 12월 기준 선호도 16.6%로 JTBC에서 방송이 되었던 재벌집 막내 아들이 1위였고요. 그래서 성별, 연령별로 보시면 남성 전체의 14%, 그리고 여성 전체의 19%가 선호를 하셨고요.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40대, 30대, 50대, 20대, 60대 이상 순으로, 그리고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50대, 40대, 30대, 20대, 60대 이상 이런 순서로 재벌집 막내 아들이라는 프로그램을 선호하셨고요. 직업별로 보시면은 이제 사무관리 쪽, 그 다음에 이제 기능농구 서비스 쪽, 그 다음에 전업주부 쪽, 그 다음에 자영업 쪽, 그 다음에 학생 쪽, 무직은퇴 기타 쪽, 농임어업 쪽 이런 순서로 재벌집 막내 아들을 선호하신다고 응답을 하셨습니다. 이때 질문은 귀하께서 이제 요즘 가장 즐겨보시는 TV 프로그램은 무엇입니까? 이런 그 설문조사가 이루어졌죠.
자, 그래서 이런 형태로 저희가 보실 수 있고, 여기서 선호도라고 하는 것은 전체 응답 대상자인 1001명 중에서 16.6%가 JTBC에서 방송이 되었던 재벌집 막내 아들을 선호한다. 이렇게 응답을 하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재벌집 막내 아들은 굉장히 재밌는 프로그램이었죠. 그래서 한국의 어떤 정치, 경제, 사회를 다 보여주면서 한국의 발전 과정을 동시에 이제 설명해 주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기업들 간의 어떤 경영 전략들이라든지 어떤 주식 시장들, 그리고 각종 인수합병 활동들, 이런 것들을 이제 다양하게 보여주셔서, 그리고 또 정치, 행정과 경제 간의 상호작용들도 이제 잘 보여주셨죠. 굉장히 재밌었는데요. 근데 여기서 제가 몇 가지 좀 좋은 프로그램이었습니다만 비판을 좀 하자면은, 거기 이제 진도준 군이, 그죠? 진양철 회장님이 있고 진도준 군이 있는데, 그 진도준 군이 미래에서 왔는데 그 투자 정보를 혼자 알고 있어요. 그래서 미래, 그리고, 그죠? 그리고 그 바뀌지가 잘 않죠. 그대로 이제 자신이 과거에 경험했던 내용이 그대로 반복이 된다는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이제 또 행정학을 전공하다 보니까 좀 공정거래법에 좀, 그죠? 그런 이제 또그 주식의 어떤, 그죠? 그런 이제 공정거래 이런 데 좀 미배가 되죠. 관련법에. 예, 그러니까 내부 독점 정보를 이용해서 투자 자금들을 확보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진도중군이 성장을 하고 그것으로 이제 순양 금융지주에서 사장이 되려고 해요.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 그 내부 독점 정보를 활용한 좀 불공정 주식 거래 혐의가 좀 있는 것이죠. 그죠? 이거를 통해서 이제 자신의 투자 자금들을 점점 끌어모으고 그것이 이제 진양철 회장님이 인정을 한 계기가 진도중군이 미래를 다 아니까 이 기업가로서의 뭔가 그죠? 그 감각이 있다고 인정을 해준 것이죠. 근데 그것이 이제 기업가로서의 감각이 아니고 그냥 미래를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그게 좀 잘못됐다는 거죠. 그죠? 그 상태로 이제 주식 투자로 그런 투자 자금들을 이용해서 투자 수익들을 확보한 것도 문제고 그리고 그것이 이제 그렇게 해서 순양 금융주주에서 사장이 됐을 때 리스크 관리 경험이 없잖아요. 그러면 순양 그룹이 이제 그 진도중군이 잘못 경영하면은 이제 위험에 처했을 때 나갈 수가 있죠. 그래서 이 프로그램은 굉장히 잘 만들어졌고 재밌는 프로그램이긴 합니다만 그런 이제 그 뒷배경이 있다. 그죠? 자, 그리고 보통 이제 거기서는 자동차 회사, 그러니까 전자회사가 이제 자동차 회사도 같이 하는 걸로 나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좀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그 자동차 산업하고 전자 산업이 전부 이제 설비 투자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걸 한 그룹에서 그걸 두 개를 동시에 하는 경우는 글로벌하게는 잘 없죠. 그죠? 두 개 다 이제 투자 그 위험이 크다는 거는 그 산업의 진입 장벽이 다 높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근데 보통 이제 전자 회사들이 보통 각 국가별로 굉장히 덩치가 큽니다. 거기서 이제 자동차 회사 산업까지 진출해서 그죠? 그 장악을 하게 되면은 또 공정거래법상의 이슈가 되죠. 너무 이제 독과점화가 심화될 우려가 있고 또 그리고 그 마이클리 포터 교수님의 산업구조 분석에 의하더라도 그죠? 보통은 이제 자동차 산업 자체가 굉장히 경쟁이 심한 산업입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브랜드 파워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설비 투자 규모가 크기 때문에 진입 장벽이 높죠. 근데 거기 이제 전자회사 자체적으로도 이제 굉장히 설비 투자 부담이 큰데 거기다 이제 자동차까지 하게 되면 이제 그룹이 그죠? 호황일 때는 괜찮은데 이제 불황이 오게 되면 이제 도산할 수가 있죠. 그죠? 뿐만 아니라 자동차 산업 자체가 기존에 굉장히 이제 컴피티션이 심하고 그리고 그 전자회사에서 진입을 해서 브랜드 파워를 키우고 그 시장 점유율을 확보하기가 쉽지가 않을 것입니다. 그죠? 글로벌하게는 그래서 이제 전자회사들이 자동차 산업에 잘 진출하는 경우가 잘 없고 보통은 그 공급업자들로서의 어떤 교섭력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기술 개발 활동들을 철저히 진행한 다음에 그 친환경 자동차들의 이제 전장 부품들을 납품하는 형태로 그런 비즈니스들을 많이 하고 있죠. 그죠? 근데 실제 이제 자동차 회사는 이제 그거를 이제 조립해서 거기 이제 그죠? 파워 스티어링 휠도 이제 끼워야 되고 스티어링 휠하고 파워 트레인도 구성을 하셔야 되고 바퀴도 이제 부착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백미러들도 부착을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차체도 이제 철로 이제 다 만드셔야 되겠죠, 그죠? 그다음에 도장도 하셔야 되고 그리고 내부 내장재들을 다 플라스틱들이나 이런 그죠? 쇼파들 그런 의자들이나 그죠? 그런 것들을 다 조립을 하는데 그 과정에서 또 로봇도 활용이 되기도 하고 이제 근로자분들이 이제 설비 투자 컨베이어 벨트에서 이제 그죠? 작업들을 하시기도 하고
자, 그래서 이제 그런 형태로 이제 마이클리 포터 교수의 산업구조 분석에 의하면은 굉장히 자동차 산업 자체가 그렇게 아주 매력적인 산업은 아니죠. 너무 경쟁이 심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진입 장벽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이제 좀 보통은 전자 회사에서 자동차 산업에 진출하는 경우는 그렇게 흔하지는 않다. 그런 제가 좀 비판 아닌 비판을 좀 해봤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그 2위. 그래서 여기 이제 이 분석 과정에서는 저희가 이제 비율 분석, 그리고 모비율에 대한 이제 점 추정, 그리고 이제 표본 오차가 활용이 되기 때문에 구간 추정도 동시에 이루어진 것이니까 예를 들면은 구간 추정 값은 어떻게 구하냐면은 그 남성 이 각각의 비율에다 플러스 마이너스 3.1 퍼센티지 포인트를 해주시면 그것이 구간 추정 값이 됩니다. 그리고 여성분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제 그 2022년 12월 선호도가 이제 16.6%다 그렇게 나왔었는데 그렇게 각각의 이제 그 응답 비율별로 그죠? 그것도 저희가 좀 그것보다는 여기선 죄송합니다. 그 남성 전체 14%, 여성 전체 19%. 여기서는 그렇게 구간 추적 값들을 보시기보다는 2022년 12월 선호도 16.6%를 기준으로 표본 오차가 이제 활용이 되는 것으로 보시면 더 좋겠네요. 그죠? 그래서 전체 응답자 중에 1001명 중에 16.6%가 이 프로그램을 선호한다고 응답을 하셨는데 그 16.6% 플러스 마이너스 3.1%지 포인트로 해서 이 선호도 비율의 그 모집단의 모비율에 대한 구간 추정값이 그렇게 계산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 각각의 아주 세부 연령대보다는 이 전체 선호도 16.6% 기준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3.1%지 포인트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다른 프로그램과 이제 비교 분석이 될 수가 있죠. 그렇게 해서 이런 형태로 이제 직업별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분석을 해보실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행정 5급 공채 시험이나 입법 고시를 준비하시거나 또는 사회조사부서사 2급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 16.6% 플러스 마이너스 3.1%지 포인트로 구간 추정 값들이 계산이 될 수 있습니다. 그죠? 네, 그것을 잘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국인이 좋아하는 그리고 죄송합니다. 여기 이제 저희가 기술 통계학의 또 막대 그래프 기법도 활용이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한국인이 좋아하는 TV 프로그램 2위입니다. 그 2위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퍼센트 두 개까지 자유응답이죠. 그 KBS 1 채널에서 방송이 되고 있는 내 눈의 콩깍지. 그죠? 자, 그래서 2022년 12월 선호도는 3.9%죠. 그래서 여기 이제 2022년 11월 대비로도 나와 있고요. 앞에서도 그죠? 자, 11월 대비로도 이제 분석이 되어 있고 선호도 3.9%. 여기는 안 나와 있네요. 그죠? 여기는 안 나와 있는데 이제 여기는 이제 11월 대비 선호도가 이제 마이너스 0.2%지 포인트로 나와 있습니다. 자, 3.9%라는 의미는 전체 조사 대상자분들인 1001명 중에서 3.9%가 KBS 원 채널에서 방송이 된 내 눈의 콩깍지를 선호한다. 한다고 이제 응답을 하셨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자, 그리고 이제 이 3.9%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이제 점 추정 값이죠. 저희 구간 추정 값은 3.9% 플러스 마이너스 3.1%지 포인트 하시면은 그 모집단의 그 선호도 비율, 그 비율에 대한 저희가 이제 구간 추정 값을 이제 구간 추정 값들을 상한값이 있고 하한값이 있습니다. 그죠? 근데 구간 추정 값으로는 하나죠. 죄송합니다. 그래서 구간 추정 값은 3.9% 플러스 마이너스 3.1%지 포인트 이런 것들을 이제 계산을 하실 수가 있고요. 자, 성별 연령별 분석이 다 나와 있습니다. 남성 전체의 2% 그리고 여성 전체의 6%가 이 프로그램을 선호하신다고 TV 프로그램을 선호하신다고 응답을 하셨고요. 그리고 세부적인 이제 분석 내용은 막대 그래프 형태를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직업별 분석도 나와 있고요. 근데 주로 직업별에 약간 특이한 점이 이제 전업주부분들하고 농임업 이쪽에 이제 이쪽에 있으신 분들이 많이 그 선호를 하셨어요. 자, 그래서 이런 그 성별, 연령별 그리고 직업별 분석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국인이 좋아하는 TV 프로그램 응답자 특성별로 이렇게 또 분석이 또 나와 있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사례수가 이제 1001명이었고 그래서 이제 그 1위가 이제 재벌집 막내 아들 16.6%, 2위가 내 눈의 콩깍지 3.9%,
3위가 슈룹 3.5%, 4위가 태풍의 신부 2.6%, 5위가 삼남매가 용감하게 2.4%, 6위가 유키즈 온 더 블럭 2.2%, 7위가 환혼 빛과 그림자 2.0%, 8위가 세계 테마기행 1.9%, 9위가 1박 2일 1.8%였습니다. 그 세부 이제 성별 그리고 성연령별, 그 다음에 직업별로 이렇게 세부적인 이제 그 통계 수치들이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한국인이 좋아하는 TV 프로그램 2022년 12월 상위 20개, 2개까지 자유응답을 한 결과가 나와 있고요. 22 보시면 이제 방금 이제 그 1박 2일까지 보셨는데 1박 2일까지 자, 12가 소방서엽 경찰서, 그리고 나는 자연인이다, 런닝맨 이렇게 나와 있고, 13위가 미운 우리 새끼, 그리고 14위가 나 혼자 산다. 자, 15위가 MBC 월드컵 중계방송, 16위가 화요일은 밤이 좋아, 그리고 이제 그것이 알고 싶다. 18위가 가요 무대 뭉쳐야 찬다 2, 그 다음에 20위가 놀면 뭐하니, 이런 순서로 나와 있고요. 자, 그래서 선호도가 쭉 비율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이제 모비일에 대한 점추정 값들이 나와 있고, 이제 구간 추정 값들을 구하실 때는 플러스 마이너스 3.1% 포인트를 하시면 되는데, 이 경우에는 약간은 좀 그 3.1% 포인트 3.1% 안 되는 쪽 계산하실 때는 좀 주의하셔야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그 구간 추정 값들을 계산할 때 좀 의미가 있는 것이, 이 플러스 마이너스 3.1% 포인트 했을 때 이제 음수 값이 나올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좀 구간 추정 값들을 계산하실 때 좀 주의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2022년 1월부터 12월까지 한국인이 좋아하는 TV 프로그램 10위권 요약표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월부터 12월까지 이렇게 이제 그 쭉 분석 결과가 나와 있고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자, 저희가 이제 자, 코리안 갤럽의 발표 내용들을 저희가 통해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이제 그 TV 프로그램들을 한번 분석을 해보셨고요. 프로그램을 분석을 해보셨고, 여기서는 이제 모빌에 대한 이제 점추정과 구간 추정 방법이 활용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은 이제 여기 2위, 3위가 있잖아요. 내 눈의 콩깍지, 그리고 슈룹 같은 경우에 플러스 마이너스 3.1% 포인트를 해주게 되면은 구간 추정 값들이 겹치죠. 그러니까 슈룹의 구간 추정 값 상한 수치하고요, 그 다음에 내 눈의 콩깍지의 구간 추정 값의 하한치하고 이제, 그죠? 그 하한치보다는 상한치가 더 크죠, 슈룹에. 자,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이 오차 범인의 접전, 뭐 이런 표현을 제가 하게 됩니다. 이건 이제 선거 여론조사할 때도 마찬가지죠, 그죠? 구간 추정 값들이 이제 표본 오차를 계산하셔서 구간 추정 값들을 계산하셨을 때, 그것이 겹치게 되면은 이제 오차 범인의 접전이 된다. 뭐 이런 형태로 제가 분석을 또 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수험생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수강생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그래서 이제 코리안 갤럽의 발표 내용들, 제가 앞으로 그 사회조사 분석사 2급 제 네이버 카페에 계속 발표 내용들을 좀 제가 분석을 나름대로 해서 올려드릴 예정이고요. 또 이렇게 직접 강의 형태로 제가 구성을 해서 유튜브에도 계속 등록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시면서 제 유튜브 강의 내용들도 잘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행정 5급 공채시험과 입법고시 수험생분들하고요, 사회조사 분석사 2급 수험생분들, 그리고 이제 수강생분들의 건강한 성공을 기원드립니다. 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